평생교육사 이현진의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 제2화입니다. 편집. 네, 오늘의 교육 이슈 브리핑인데요. 자, 오늘은 두 가지 꼭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온라인 튜터 제도가 있는데 이유 있는 구인난에 시달린다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한번 들여다볼까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 정서적 결손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부가 학력 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한 온라인 튜터 사업에 간신히 최저임금만 적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발 교육위기의 심화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재정 투자에는 야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와 교육부의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을 보면 교육부는 온라인 튜터 사업에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720원을 적용했습니다. 규모는 4,000명으로 사업비는 인건비 487억 2천만 원이 편성됐으며 전액 국고 보조금입니다. 온라인 튜터 사업은 초등학교 4에서 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 보충 지도와 학습 상담, 정서 지원 등이 진행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튜터 한 명이 학생 4명을 멘토링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튜터의 자격 조건도 있는데요. 교원 자격 소지자, 예비교사 등이거나 대학생 등 학습 지도 및 상담이 가능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선 부족한 임금으로 튜터를 구하는 데 문제를 겪었습니다.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한겨레 신문과의 한 통화에서요. 초기에 지원하는 인력이 적어서 걱정이 많았다. 급여가 적었던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사업 내용과 자격을 감안할 때 그 지원액이 더 많아야 한다. 교육은 투자가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온라인 튜터, 그러면 아이들의 그 온라인에서 공부했을 때의 어려움 또는 정서 지도까지 아마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최저 인건비가 지급이 됐다는 것이 바로 구인난의 그 기본적인 이유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시간당 8,720원. 그런데 한 명이 4명을 또 멘토링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그들의 노고와 또는 어려운 자격 요건들, 교원 자격 소지, 예비교사 또는 대학생 등의 학습 지도 및 상담이 가능해야 된다.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데 최저시급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로서도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지고 소중하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비용이 너무나 맞지 않았던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감안을 해줬으면 좀 더 구인난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바로 체험형 금융 플랫폼 아이부자 앱으로 Z세대를 공략하는 은행이 있어서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은행인데요. 자녀 세대인 Z세대가 다양한 금융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험형 금융 플랫폼 아이부자 앱을 출시했는데요. 자녀와 부모가 각자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서 모바일로 용돈을 주고받는 것을 비롯해서 결제, 기부, 저축, 투자 등을 경험하는 페어앱 기반 플랫폼입니다. 이 은행하고 거래가 없어도요.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가능하면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최초의 Z세대 전용 금융 플랫폼입니다. 만 14세 미만 어린이도 부모의 휴대폰 동의로 인해서 간단한 인증만 거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들은 앱에서 용돈이나 알바, 저축한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쓸 수도 있고 또는 주식 투자 체험을 통해서 불릴 수도 있고 기부를 통한 나눔 또는 그 부자의 MBTI 지표 검사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해준다고 하니까 앱을 다운받아서 한번 실행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행 거래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부모가 주식을 사면 아이는 부모의 계좌를 같이 보면서 주식 투자 경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주식 매매 조르기 기능으로 요청하면 부모는 자녀와 상의해서 요청한 주식을 사거나 팔 수도 있습니다.
앱을 통해 나눔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어릴 때부터 기부 습관도 기를 수 있으니까 저라면 한번 앱을 다운받아서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눔 저금통의 적립 기능도 있고요. 적은 금액부터 기부를 경험하면서 모인 금액은 자녀가 선택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부처가 연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앱을 2개월 정도 사용하면 자녀의 금융활동을 분석하고 제안하는 우리 아이 부자가 될 가능성 지수 BQ 리포트를 부모한테 제공한다고 하니까 자,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녀교육 노하우입니다. 지난 시간 1화가 나갔을 때요. 자녀교육 노하우로 자녀의 꿈을 설정하게 해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로 부분을 갖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매일 꾸준한 시간을 정해서 자녀가 학습하게 하라라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리듬을 조성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오늘 바로 투데이 노하우 나갑니다. 자, 오늘은 방금 앞서 이야기했던 교육 이슈 브리핑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아이들 용돈 주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한테 용돈을 어떻게 주고 계세요? 물론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이다. 그렇다면 간단한 심부름 시키기 그거부터 시작을 하고 심부름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500원, 1000원 그것을 손에 쥐어주고 돼지저금통에 넣는 교육 그것부터 시켜야 마땅하지요. 하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자녀들이 누구 생일이라고 선물을 사야 된다고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3355 뭐 내려오면서 뭔가 맛있는 간식을 먹을 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엄마한테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는 갑자기 누구는 사 먹는데 나는 안 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소외감 느끼죠. 그래서 비상금, 즉 용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요. 매주 이렇게 끊어서 짧게 끊어서 아이한테 일정량의 용돈을 주시는데요. 용돈을 주실 때는 부모님이 자, 넌 5,000원, 넌 10,000원 이렇게 설정하시는 것보다 아이가 한 주 동안 어떤 부분에 돈이 나갈지 미리 한번 아이랑 마주 이야기를 하셔서 필요한 돈의 규모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한테 고정된 돈을 주고 대신에 어디다가 썼는지 그걸 간단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기억나시죠? 용돈 기입장. 자,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고학년이 되어도 귀찮아서 쓰지 않게 되고 지금도 우리 뭐 가계부스라 그러면 안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바로 습관이 되지 않아서인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한 주 단위로 끊어서 주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규모가 조금 더 커질 겁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하고 대인관계도 늘어나고 아니면 별도로 또 사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 학용품을 산다든가 아니면 좋아하는 팬클럽 거기다가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자녀랑 상의를 해서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같이 아이하고 어느 정도의 용돈이 필요한지 상의를 해서 아이가 그 쓰임을 어디다 하고 있는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용돈이 적절했는지 과다했다면 무엇 때문에 과다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아이랑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아이가 중학교 이상의 학년이라면 아이한테 용돈을 주는 것이 규칙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그 흐름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피드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용돈을 어디에다 주로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마찬가지로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초등학교 때는 쓰지 않았던 다른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중고등 때는 사춘기가 오잖아요. 또는 뭐 그 전에 오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지만 외모를 가꾸는데도 용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적재적소에 제대로 썼는지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지 자 그것을 부모님께서 같이 살펴주셔야 합니다. 자녀교육 노하우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아이 학습 지도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학과 습인데요. 학은 한자로 배운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배우는 것은 어디에서 배우죠? 맞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온라인에서 배우고, 책에서 배우고, 일상이 배우는 거죠. 그렇다면 습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서 열심히 진도를 나가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진도를 나갑니다. 하지만 학교는 시험이라는 매체로 아이들을 평가를 하죠. 다시 말해서 습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학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비중을 주어야 되는 게 바로 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00을 배웠으면 그 중에 정말 자기 것으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들은 건 많은데 실제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적용이 안 돼요. 왜? 자기가 스스로 해보질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무엇보다 수학 같은 경우는요, 학교에서 진도를 나갔다 또는 동영상에서 어떤 진도를 나갔을 때 그것을 직접 문제로 많이 풀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학은 우리가 도형도 있지만 연산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열심히 식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항상 계산해서 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산이라는 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사칙 연산이 자유자재로 신속 정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학교 교육에서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왜냐? 교육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거기다 또 코로나19일 때는 아이들을 대면하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연필을 쥐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또는 고학년이라면 분수 소수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사칙을 할 수 있는지 살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수학을 포기하게 되고 식을 잘 세운다 하더라도 마지막 결정적으로 답을 내는 데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에서 중요한 이 습과정 그리고 뭔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끈기 있게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인트, 우리 아이 학습지도 바로 학과 습이었습니다. 학교는 방학을 하고 우리 아이들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건강 이 무더위에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3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